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의 가장 신기한 모습 중 하나, 사회가 당당히 허락한 고양이들의 마약 캣닙입니다. 정확히는 중독성이 없으니 마약이랄 순 없겠지만 캣닙의 화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지 않아도 캣닙이라는 정체불명의 식물에 대해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듯합니다. 간혹 깻잎이라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깻잎의 강렬한 향이 고양이를 매혹시키는 걸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 관련 없습니다. 고양이를 유혹하는 식물이라 생각해서 캣닙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나 제대로 된 표현 아닙니다. 심지어 두음 법칙의 적용 여부를 날카롭게 파악해 캣닙이라는 표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외래어의 특성상 캣닙이라 해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올바른 표현은 캣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정식 국어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캣닙과 캣닙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캣닙을 깻잎으로 착각할 만도 한 것이 실물을 보면 은근 비슷한 입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입모양은 멘톨의 시원한 향으로 유명한 민트에서 관찰됩니다. 민트도 깻잎도 강렬한 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캣닙도 그럴 듯 싶죠. 맞습니다. 이들 모두는 분류상 꿀풀과라는 같은 과에 속해 있는 식물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캣닙 이외의 꿀풀과 식물들이 고양이에게 영향이 있을지 수백 년 전부터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캣닙의 유효 성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네페탈락톤이라는 고리형 분자입니다. 다각형 탄화수소 고리 내부에 산소가 포함되며 그 인접한 탄소에 다른 산소와의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을 락톤이라 분류합니다. 네페탈락톤의 생합성 과정과 고양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며 알코올 화합물인 네페탈락톨 역시 효과가 좋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이 두 분자가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양이를 유인할 수 있는 식물은 개바카라 불리는 앞서 살펴본 캣닙, 그리고 끝부터 하얀색으로 물드는 잎을 가져 실버바인이라 불리는 게다레입니다. 개바카는 꿀풀과에 속하며 흔히 민트나 바카라 부르는 식물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게다레는 이름처럼 키위가 속한 다래과 식물입니다. 개바카나 게다레에 함유된 네페탈락톤과 네페탈락톨은 모든 고양이에게 효과 있는 것은 아니지만 6에서 8주령 이후 고양이의 약 70%에게 유인 효과가 있으며 다른 고양이과 야생동물 혹은 대형동물에게도 유효합니다. 구조만 봐도 매우 유사했던 네페탈락톤과 네페탈락톨은 같은 화합물 그룹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육각형 락톤 구조에 오각형 고리가 연결된 분자는 이리도이드 계열 화합물이라 불립니다. 오이드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형태와 뭔가 묘한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편류 화합물들인 오피오이드입니다. 대부분의 이리도이드 화합물은 당 분자와 연결된 형태가 많습니다. 오큐벤이나 카타폴과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들은 고양이에게 특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합니다. 어째서 몇몇 식물은 네페탈 분자를 만드는데 유사한 다른 식물들은 그러지 못하는가? 아주 우연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페탈락톤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알코올 형태인 네페탈락톨입니다. 네페탈락톨을 묻힌 종이를 오른쪽에 두고 비교군과 함께 고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에 대한 유인 효과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고양이와 아무르표범, 제규어, 쓰라소니 등 소형, 중형, 대형 동물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양이과 동물에 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무관한 개나 쥐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죠. 이처럼 특정한 동물에게 강렬한 성적 감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을 페로몬이라 흔히 부르곤 합니다. 개바카나 게달의 성분을 고양이 페로몬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중 가장 귀여운 논문 데이터들이었는데 개바카와 게달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충분합니다. 연구진은 네페탈 화합물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다른 유도체들에 대한 유인 효과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단 그래프에서 확인되듯 네페탈락톤과 네페탈락톨이 가장 뛰어난 행동 유인을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위에서 몸을 구르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 유지 시간을 통계내어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유사 구조인 아이소이리도미르메신은 이보다는 못하지만 확연한 유인 효과를 보였고, 이리도메르메신, 아이소다이하이드로네페탈락톤, 그리고 다이하이드로네페탈락톤 모두 효율은 낮지만 확연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정한 수용체에 결합하는 정도로 고양이에게서 무언가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네펙탈락톨에 대한 노출 전후에 혈액을 채취해 성분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약성 물질에 의한 행복감은 베타 엔도르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혈장 내 베타 엔도르핀 변화량을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네페탈락톨에 노출되는 경우 유의미한 베타 엔도르핀 분비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컨트롤 그룹에서는 전혀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네페탈 분자들이 고양이의 내인성 베타 엔도르핀 분비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베타 엔도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한 연관성을 보기 위해 마이크로 오피오이드 수용체 저해제인 날록손을 투여해 굴러다니는 고양이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통계 데이터에서 관찰되듯 날록손 투여는 네페탈 분자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 베타 엔도르핀에 의한 작용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양이에게 네페탈락톤을 경구 투여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호흡을 통해 후각 시스템을 통한 화학적 감지가 이루어져야만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고양이의 이리도이드 후각 뉴런이 오피오이드 시스템과 연결되는 신경회로를 갖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그럼 왜 고양이가 잘근잘근 씹거나 캣니비를 굴러다니고 몸을 부벼대는 걸까요? 향기만 맡아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면 호흡을 통해 유입된 네페탈락톤과 네페탈락톨은 후각 뉴런을 활성화시켜 내인성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일으킵니다. 증가된 혈중 베타 엔도르핀은 마이크로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고양이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후 약 10에서 15분간의 행복 여행이 끝나면 후각 피로와 수용체 차단으로 향후 1시간가량은 아무런 유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캣닙 화학 물질에 대한 중독성이 없지만 오피오이드 물질을 고양이 혈액 속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이 생겨납니다. 얼굴을 문지르고 몸을 구르고 입으로 씹는 행동은 행복감과는 또 다른 본능적인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기를 포함해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야생의 곤충들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약도 있지만 물리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몸에 뿌리는 모기 기피제도 따로 있죠. 그중 DEET라는 물질이 가장 효과가 좋아 모기 기피제로 흔히 사용됩니다. N-다이에틸 메타톨루아마이드라는 분자의 관용명인데 중요한 것은 네페탈락톤이 DEET와 같은 정도의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뛰어난 모기 퇴치제가 개박하나 개달에 함유된 것입니다. 식물이 이를 만드는 것은 모기뿐만 아니라 진딧물을 비롯한 해충을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페탈락톤은 진딧물도 생성합니다. 진딧물의 성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고양이들이 순수한 즐거움을 넘어 캣닙 위를 뒹구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페탈락톤의 곤충 퇴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야생의 고양이가 개박하나 개다래에 문지르면 본질적으로 방충제를 몸에 바르는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네페탈락톤의 생합성 경로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입체약을 갖는 네페탈락톤들이 식물체에 존재합니다. 체내에서 효소가 알코올을 산화시켜 알데하이드나 카복시산을 만들었던 것처럼 탄소사슬 중앙에 연결된 2차 알코올은 산화되어 케톤을 형성합니다. 네페탈락톤의 전구체가 네페탈락톨인 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NAD+가 NADH로 전환되며 반응이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네페탈락톨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이 또한 벌레 퇴치 효과가 있는 제라닐 파이로포스페이트나 제라니올과 같은 사슬형 분자입니다. 분자 이름만 봐도 무엇과 연관성이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원소 이름처럼 들리는 식물인 제라늄입니다. 천연 모기 퇴치 식물로 유명해 화단에서 기르는 경우도 있죠. 꿀풀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향이 강합니다. 모든 식물은 네페탈 계열 분자들을 만드는가? 같은 꿀풀과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꿀풀과 식물들은 모두 이리도이드를 생합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전정보 분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식물 줄기나 잎을 씹는 종류의 곤충들에 대한 퇴치를 위해 생겨난 기능입니다. 하지만 종 분화의 과정에서 퇴화가 발생해 이리도이드 합성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자기 방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다른 형태로 방어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국화과 식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세스케테르펜 락톤 혹은 리모넬이나 멘토과 같은 모노테르펜 분자를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박하나 개다래와 같은 일부 식물들은 다시 한번 진화 혹은 원조 회귀를 일으켜 이리도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합성 효소의 계통 발생 분석 및 효소학과 관련된 비교 지놈 접근법으로 최근 입증되었습니다. 퇴화 후 다시 진화적 재출현을 일으킨 중요한 모델입니다. 개박하나 개다래의 네페탈 분자들은 고양이 페로몬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몸에서 생성하거나 분비하는 것이 아닌 외부 물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양이 유인제라는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또 다른 향이 있다면 몇 가지 분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mercapto 3-methylbutane 1올, 4-methoxy 2-methyl 2-butane thiol, 그리고 4-mercapto 4-methylpentane 2on입니다. 명칭이 복잡하지만 각 이름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색상으로 표기해봤습니다. 과연 이 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고양이 소변입니다. 고양이 소변을 유용하게 분자 합성에 사용할 수 있을지 찾아봤지만 딱히 그렇진 않더군요. 그래서 향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와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와인마다의 풍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블랙커런트라는 식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며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작은 과일의 일종인데 블랙커런트의 향을 구성하는 성분과 고양이 오줌 분자가 같습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습니다. 딱히 쓸모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와인 맛이다 블랙커런트 향이 포함된 와인이라는 사실을 살짝 먼저 알게 된다면 뭔가 있어 보이게 폼잡으며 고양이 오줌의 은은한 풍미가 느껴지는군요 와 같은 감상평으로 술자리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삽시간에 인기인이 될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캣닙은 고양이에게 내인성 베타 엔도르핀 분비를 유발해 마이크로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통해 행복감을 줍니다. 캣닙 위를 구르고 얼굴을 부비는 것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방충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고양이 오줌에 대해 괜히 아는 것처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책임은 지지 못합니다.